하겠습니다. 연동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교수도 최소 3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악의 정치 협정, 정치 거래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까? 영구 독재를 깨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갖다 바치는 것으로 협상을 깨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특정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그런 협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1야당은 배제하고 그 협상을 자기들끼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정치 협잡이죠. 두 번째, 연동형은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채택한다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비례대표제 자체가 내각제 국가의 전형적인데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도 소수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도 연동형까지 간 곳은 독일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동형이라는 것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연동형은 한마디로 정당에 투표한 것이 최종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당 투표 득표율대로 최종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원칙과 전혀 다르죠? 이런 대통령제와 맞지도 않는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셋째, 이 연동형조차도 독일식 100% 연동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 뒤틀고 해서 50%니 무엇도 준연동형이니 해서 도대체 국민이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막말까지 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아니, 투표하는 유권자가 지금은 우리 결과를 알고 합니다. 자, 사람을 찍는 투표는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투표 효과를 알고 선거죠. 정당 투표를 할 때는 내가 정당 투표한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47석의 비례대표 중에 배분을 할 거라는 효과를 확실히 알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연동형을 바꿔놓으면 복잡하게 뒤틀어서 도대체 이 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야 영구 독재 음모 연동형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네, 일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설입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학문에 나오시는 태극기 혁명 어르신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 되셨는데 언제쯤 나오시게 될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잘하면 내년 한 1월까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를 처리를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했죠.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꼼수를 찾아내 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드디어 시나리오가 다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1일 날 통과하고 공수처는 15일 날 통과시키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오늘 그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발언은 할 수 있지만은 회기가 국회 일정된 회기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 다음 국회가 열리면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는 3일에서 한 달 사이에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안이 200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공수처법과 연동형을 올리면은 그 순서는 법안 처리하는 순서는 날짜별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실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국회는 사흘 전에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문희상이가 본회의를 개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요일 날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래서 그날 필리버스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예산안과 뭐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라는 거, 그런 몇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9일날 첫 번째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미 신청해 놓은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언제 끝나느냐? 10일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9일날 저녁 때쯤 필리버스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고 10일날 12시 되면은 필리버스터 그냥 이틀 만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11일날 임시국회 소집을 벌써 어제 해놨는데요, 얘들이 찾아낸 꼼수가 뭐냐 하면은 4일짜리 임시국회를 지금부터 5번 소집하는 일정을 짜가지고 금년 안에 다 끝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9일날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렸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 합니다. 이틀하고 10일날 12시에 끝납니다. 11일날 아침에 4일짜리 임시국회가 열리면요, 첫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그 얘들이 이미 통과 숫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후 2시에 바로 개회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 11일날 통과됩니다. 그리고 바로 공수처법을 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하죠. 또 필리버스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일 오후부터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하고 나면은 또 임시국회 종료입니다. 그리고 또 15일부터 임시국회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15일날 첫 번째로 공수처법을 또 오후 2시에 시작하자마자 통과시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4일짜리 임시국회를 계속 4번인가 5번인가 소집을 해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른바 수정안을 내가지고 수정안을 수백 개를 내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이 처리를 막겠다고 아이디어를 짰습니다만은 이미 수정안은 본안의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유권 해석을 받아놓고 이미 의장이 마음대로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한 필리버스터는 작전던 개가 됩니다.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김정은 참수! 김정은 참수! 김정은 참수! 김정은 참수! 김정은 참수! 김정은 참수! 이상규 구속! 이상규 구속! 이상규 구속! 이상규 구속! 이상규 구속! 이상규 구속!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이석기 사형 김정은 잠수 이석기 사형 이석기 사형 이석기 사형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민중당 해산 김정은 잠수 김정은 참수 김정은 잠수 김정은 참수 김정은 잠수 김정은 참수 이석기 구속 이석기 구속 민노총 해산 민노총 해산 민노총 해산 민노총 해산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민중당 저 빨갱이들이 이석기 성탄절 사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 광화문 북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쪽에는 지금 뭐 이석기 사면 요구하는 애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국회 나흘짜리 아주 쪼개기 짜투리 임시국회를 3번, 4번, 5번까지 소집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1일입니다. 내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흘 뒤인 15일 날 오후에 공수처 법도 통과시키는 거로 얘들이 이미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은 한심하게도 수정안 내갖고 한다는데 수정안은 필리버스터 안 봐줘준다는 결정.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닭도뜬 개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의원직 사퇴를 내거나 의원직 사퇴를 내라고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태극기, 우리 운동혁명군이 국회를 쳐들어가도 어떡합니까?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싸움은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인데 한국당이 지금 몸싸움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 지난번 패스트 트랙을 몸싸움 몸으로 막을 때 몸싸움 했다고 지금 59명 국회의원이 경찰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번에 또 몸싸움 하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벌금 한 200~300만 때려도 내년에 출마 못하니까 지금 한국당 의원들 쫄아가지고 몸싸움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안의 처리를 늦출 뿐 이 법안을 폐기하거나 파기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새로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또 얘들의 꼼수를 막을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내가 두 번째,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일날 78일 만에 성모병원에서 의왕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깨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중병이라서 병원에 나오셨던 분을 이 엄동 설안에 또 감옥소 보냈습니다. 참 비정한 놈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오기 위해서 들어간 모양이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병원에서 그냥 나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 모양도 내가 장관 어쨌든 악법이지만은 나는 고생할 거 다 하고 당당하게 서청대 문을 걸어 나오셔야 되겠죠. 대통령이 석방될 날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성탄절 전후, 그 다음에 또 나올 날짜가 내년 음력설 전에 1월 한 20일 전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탄절 직전에 석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을 합니다. 좋죠, 여러분?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 25일 성탄절 날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0일을 넘기는 데 대해서 이 문재인 586 정부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2년 2개월 만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은 김대중이도 5.18 내란 업무 사건으로 들어갔다가 82년 겨울에 2년 5개월 살고 석방됐습니다. 똑같이 형집행 정지로.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2002년 7개월 살았습니다. 오늘로 982일째 감옥에 있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방금 보셨죠? 문재인이가 이번 성탄절에 대대적인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가 한명숙 총리 전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이런 사람, 방금 지나간 이석기도 이번에 사면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이광재, 정동채 내년에 출마할 놈들까지 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거 이번 성탄절 사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국민적인 감정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미리 내보내고 그 다음날쯤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좌우간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은, 그래서 저는 날짜까지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제 여러가지 판단에서는 20한 3일경쯤 잘하면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꾸로 해서 다음 주쯤에 형집행 정지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설득을 해서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번에 못 나오면 또 한 번이 내년 설 전에 설 차례상에서 또 얘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연약한 여성 대통령께서 1000일을 넘겨서 만 3년을 감옥 속 계시다는 것은 좀 지나치고 비정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어르신들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절 전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도 빌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성탄절 전에 뵐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저 나름대로의 낙관적인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아로투시 애국동지의 일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 여러분께 외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몇 명이 더 자살을 해야 조용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외칩니다. 검찰 조사 방해 말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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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는 얼굴도 모르는 후보에게 표를 찍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중대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청와대의 얄팍한 속셈입니다. 그래서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강력히 외칩니다. 연동형 선거 폐지하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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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여러분, 공수처는 청와대의 비밀 경찰이고 옥상 옥입니다. 이 정부는 자기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통곡하며 외칩니다. 공수처 반대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애국 시민 여러분,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한 돈으로 집권 세력은 지지자들에게 쏟아붓고 물 쓰듯이 쏟아붓고 국가의 돈으로 엄청나게 과다지출하여 국민 1인당 1,700만 원의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속셈은 국민의 돈을 뜯어내서 집권 세력이 선심을 쓰고 잔치를 벌리는 비겁하고 치졸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세금 도둑 몰아내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김정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가장 위협하고 있는 적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작들이, 중국의 위협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들의 세력들을 침투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 결과들이 지금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중국은 아무 거침없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고 공항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일개 외교부장인 왕이의 안방입니까? 일개 외교부장 따위가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왕이가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도되진 않지만 사드 배치를 철수하는 것을 합의했을 것이고 외화를 중국으로 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0명의 친중 인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100명의 명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중 인사들이 불려졌고 그중 60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참석을 했고 이수성 전 총리가 참석을 했고 윤병세 전 외교부장이 참석을 했고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언론인, 기업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60명, 그 100명, 그 명단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100명의 명단이 바로 우리가 그 투표장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와 그 친중 인사들이 호응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을 속국이라고 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외교부장 따위가 대한민국에서 소리치니 이렇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 중국에게 한국은 속국일 뿐이다. 미국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 중국의 속국인 한국에서 물러나라. 그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국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패배주의와 속국임을 인지하고 중국에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거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우리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요구에 단호히 대적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14개국입니다. 우리는 영해를 맞대고 있고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개국 중에 가장 하대하고 모욕을 주고 굴욕적으로 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 동남아에도 이렇게 무례하게 굴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우리 대한민국에게 굴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명나라 사신이 왔습니까? 아니면 삼전도의 굴욕을 제한하고 싶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당하고 있는 이 치욕과 굴욕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싸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태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위대한 국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사리고 우리의 안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긴급하게 말씀드릴 것은 세종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침해하는 중국의 공작들이 치밀하고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가 중국에 협조하고 있는지, 지금 누가 중국에게 우리의 첨단 기술을 빼돌리고 있는지, 지금 누가 중국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중국의 자금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명단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투표에 참고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진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십시오. 제가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에 끝장내자를 3번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중국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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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오시는 이유, 제가 한 가지 이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회에서 청년들과 중고등부를 가리키는 교육 목사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거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동시에 가르치는 편향 없는 중도의 입장에서 아주 빠르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양쪽을 가르쳐서 선택하려고 하니까 모두 이승만을 사랑하고 모두 박정희를 칭송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있습니다. 요즘 택시를 타고 다니면 택시 안에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있는 그것을 보고 운전기사 분들께서 아이들에게 간을 봅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저희는 박정희, 이승만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운전기사분이 아이고 너희들은 똑바로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똑바로 배웠어요. 인원 고등학교 사태를 아시지요? 그와 같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모두가 대답하는 말, 그 운전기사분이 대답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 살았어.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고 흔드냐면, 나 왜 박정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말하냐면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받아서 이곳에 나온 거 아니지요? 아이들이 짜증내면서 왜 어른들이 저렇게 보기 싫게 나와서 수국골통처럼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강요해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70년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뭔지 저희는 압니다. 바로 경험 선생 아닙니까? 경험 선생. 여러분들은 6.25를 경험했던 어르신들, 이제 가고 있는 어르신들 밑에서 교육받은 산 증인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에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부족고 힘들었습니다. 라오스의 현지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가 무슨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40년 정도 백을 하면, 40년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과연 좋단 말입니까? 많은 세계의 정치인들, 교육가들이 한반도에 지도를 딱 펴놓고 인공위성에서 밤하늘을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못 살고 깜깜한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본주의, 아주 중요하고 아주 대단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한은 잘 살고 있다고 번쩍번쩍 비신하는 남한을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게 비를 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맹하고 서로 공조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과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한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탈수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 1년 만에 6.25가 나지 않았습니까?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되고 2년 뒤에 월맹이